자, 2장의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우리 납세 의무자라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자, 부가가치세를 누가 신고 납부할 거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부가가치세 우리 구조 앞에서 봤던 거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 자, A 사업자가 B한테 1,000원의 상품을 팔면서 1,100원을 받아서 A는 100원의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죠. B는 소비자한테 3,000원에 이 상품을 팔아서 3,300원을 받아서 세무서에다가 300원을 내야 되는데 이미 납부한 100원을 빼고 나머지 200원만 세무서에 납부하는 겁니다. 이때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거는 소비자인 담세자인 소비자인가요? 아니면 각각의 A기업, B기업, 즉 사업자인가요? 그렇죠. 사업자죠. 이 사업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소비자예요, 사업자예요? 그렇죠, 사업자예요. 사업자인데, 자, 이 사업자라는 거의 의미는, 자, 사업자라고 하면 우선 독립성을 갖고 재화나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라고 했을 때 독립적으로 사업성을 갖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사업자에 해당이 되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독립성이라는 거는 내가 사업자라고 한다면 누군가한테 고용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특정인에게 고용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인적 독립이나 또 물적으로도 독립이 돼 있어야 된다. 이 독립성이 있어야지 이게 사업자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특정 회사에 내가 고용되어 있다 그러면 나는 근로자가 되는 거죠. 사업자가 아니라. 자, 사업성이란 것은 뭐냐면 이 사업자가 되려면 재화나 용역을 우발적으로 일시적으로만 이렇게 한 번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업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일시적으로 물건을 잠깐 한 번만 팔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사용하던 핸드폰을 중고나라에 팔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사업자인가요? 아니죠.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교재 여백에다가 이렇게 하나 적어주세요. 여러분, 사업자는 원래는 우리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영리라는 건 이윤을 추구하는 걸 영리라고 하거든요. 그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사업인데, 특이하게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를 판단할 때는 영리 목적을 추구하든 추구하지 않든 상관이 없대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영리라는 건 소득을 말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영리 목적과는 무관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요거는 하나, 교재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사업자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럼 이런 사업자에 해당이 되면 납세 의무를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우리가 구분을 해놨어요. 이렇게 사업자인 납세 의무자는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구분해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면세 사업자라는 거는 우리가 면세 물건을 파는 사업자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가공되지 않은 미가공 식료품, 뭐 야채나 이런 쌀이나 이런 농수산물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부가세가 붙지 않거든요. 그런 거를 파는 사업자, 또 우리가 교육이나 또는 뭐 의료나 뭐 이런 것들도 면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면세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그럼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면세가 아닌 나머지는 다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과세 사업자다.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를 구분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과세 사업자를 또 구분해 놓은 게 이 과세 사업자를 이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또 구분해 놨어요, 여러분. 일반 과세자와
간이가세자로 구분해 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간이가세자라는 거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규모가 적은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이다. 자, 이렇게 한번 메모해 보면 간이가세자라는 건 소규모 개인 사업자. 규모가 적은 범위는 안 되고요. 개인 사업자를 간이가세자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럼 이 소규모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직전 연도 공급 대가, 그러니까 이제 부가세를 포함한 그 직전 연도 그냥 매출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직전 연도 그 매출액이 여기 8천만 원이 아니라 이제 중간에 또 한 번 바뀌어가지고 1억 4백만 원입니다. 이렇게 고쳐주세요.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 이 개인 사업자를 우리가 간이가세자로 규정해 놨어요. 그러면 간이가세자는 무슨 특혜가 있느냐? 일반 가세자보다는 조금 더 부가가치세 신고를 좀 간편하게 할 수 있게끔 1년에 한 번만 신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요 소규모 사업자들이니까 조금 부가가치세 신고를 좀 간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해놓은 특례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소규모 개인 사업자 말고 나머지는 다 일반 가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험은 일반 가세자를 기준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인데 이 사업자는 또 이렇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자로 나눠졌고 과세사업자는 일반 가세자와 간이가세자로 구분해 놨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과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제 사업자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업자에 해당이 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법인 기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인 기업이 본사도 있고 지점도 있어요. 본사는 종로에 있고 사무실이 지점은 부천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사업자가 이렇게 사업장이 여러 군데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장이 여러 군데일 때에는 원칙은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사업장별로. 그러면 본사 종로에 있는 본사 사업장은 이 관할세무서가 종로니까 종로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럼 지점, 부천에 있는 지점은 요 지점 부천에 있으니까 관할세무서는 부천세무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천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어,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원칙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부가가치세는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무서에다가 납부를 하잖아요. 근데 납부가 아니라 환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자, 환급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줄게요. 자, 여러분 제가 요 그림을 좀 바꿔 볼게요. 봐봐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지금 B한테 1,000원의 물건을 팔았는데 B가 지금 이게 물건이 잘 안 팔리다 보니까 이거를 3,000원의 정상 가격으로 팔아야 되는데 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거를 700원에 싸게 이렇게 팔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여러분. 그러면 B가 이걸 700원에 팔았으면 소비자한테는 얼마를 받아야 되면 770원을 받아야 돼요. 맞죠? 자, 그럼 B는 700원은 B의 매출액이고 70원은 세무서에다가 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B가 이 물건을 1,000원에 사올 때 이 100원의 세금을 B가 매입세액을 부담했죠. 그러면 매출세액이 70원인데 100원이 매입세액이니까 세무서에 여러분 70원 내야 되는데 100원을 이미 냈잖아요. 이렇게요. 그쵸? 그러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30원만큼 환급이 발생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딱 맞아떨어지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소비자가 70원의 부가세를 냈잖아요. 근데 100원의 세금을 이미 냈는데 지금 70원만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니까
100원 중에 30원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B한테. 그럼 세무서에서 걷어간 세금은 A한테 100원 걷어갔고 B한테 30원 돌려줬으니까 이걸 퉁치면 얼마예요? 그렇죠. 세무서는 70원의 세금을 이렇게 소비자한테 부담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처럼 잘 봐요. 이 B가 납부해야 될 세금보다 이미 낸 게 더 많으면, 즉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 환급세액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 간단한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해했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납세 의무자 이야기 하면서 세금 신고 납부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같이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본사는 지금 납부세액이 100원이 나왔대요. 그 100원을 종로세무서에다 내야 돼요. 지점은 환급세액이 70원이 나왔대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환급은 납부는 신고기한에 바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환급의 경우에는 우리가 환급의 경우에는 한참 뒤에 환급이 돼요. 바로 환급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세금 환급은 또 바로 안 해줘요. 시일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세금은 지금 바로 납부해야 되는데 환급 이렇게 가로는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환급 70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또 한참 나중에 해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기업은 다른 각각의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이단 말이에요. 그죠? 법인인데 여러 사업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예요. 원래는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하나의 기업이 여러 사업장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특정 사업장에서는 환급이 생기고 특정 사업장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대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인정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사업장이라는 게 본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법인의 본사에서 이 100원을 다 내지 말고 이 지점에서 환급받을 70원을 이 지점에서 환급받을 70원을 이걸 환급받지 말고 본사에서 100원 낼 때 이걸 돌려받지 말고 환급세액으로 차감하고 나머지만 종로세무서에 30원만 내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러면 굳이 100원 냈다가 70원 안 돌려받아도 되잖아요. 그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특정 사업장에서 환급이 생겨서 환급받는 기일이 오래 걸리니까 시간이 그냥 납부할 때 이거를 본사에서 통산해서 총괄해서 납부를 할 수 있게 해준 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주의사항이 납부만 본점에서 하는 거고요. 신고나 그 밖에 우리 생계에서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그 밖의 재반 업무는 각 사업장별로 원칙대로 한다는 거예요. 납부에 대해서. 그래서 이름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예요. 납부만 이 주사업장 본사에서 이렇게 통산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렇게 환급세액을 빼고 나머지만 낼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불편한 게, 아니, 어차피 이 법인은 하나의 기업인데, 그냥 납부뿐만 아니라 신고라든지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이걸 그냥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느냐. 그냥 이거를 하나의 사업자 단위로 봐주면 안 되겠냐. 이 법인 자체를, 이거를 하나의 사업자로 그냥 보면 안 되냐. 그래서 본사에서 이걸 다 그냥 합산해가지고 신고 납부도 하고, 사업자 등록도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제도가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예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납부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사업자 등록, 생계하사 발행 등과 같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모든 재반 업무를 본점인 주 사업장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이렇게 사업자 단위로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사 시작하기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요번에 내는 사업자다 그러면 이때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렇게 사업자 단위과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자 단위로 하다가 나 그냥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할래요.
이렇게 각 사업장별로 그냥 하겠습니다. 또는 나 그냥 주사업장 총괄 납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자 단위과세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과세 기간이라는 거는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기간을 다 정해놨는데 그 과세 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하면은 사업장별로 이렇게 신고 납부할 수 있게끔 포기를 또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뭐 구체적인 날짜까지 이걸 다 지금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거는 개념, 여러분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알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납세 의무자는 소비자예요, 사업자예요? 사업자입니다.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사업성이 있어야 되고 영리 목적과는 또 희한하게 상관이 없다는 거. 자, 이 납세 의무자는 크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인데 과세사업자는 규모에 따라서 소규모 개인사업자 기준은 이제 1억 400만 원이에요. 요 8천이 아니고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다 그러면 이제 영세한 간이가세자로 봐서 부가세 신고 납부를 좀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해준 이 특례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간이가세자가 아니면은 일반 가세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우리가 원래는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사업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본사에서 이 납부를 통산해서 납부할 수 있게 해놓은 제도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다. 이거는 납부에만 해당이 된다. 납부만. 신고나 사업자 등록이나 이런 것들은 각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납부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생계야사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본사에서 통합할 수 있게 해놓은 제도가 그렇죠.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개념 정도 여러분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요 한 문제 정도 풀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 이전 강의 배웠던 거 지금 배운 거까지 해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풀어보면 한 문제 정도만 보면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걸 물어봤는데 자, 부가가치세는 우리 이전 강의 공부할 때 전 단계 세액공제법으로 계산한다라고 했었죠. 이거 맞는 거죠?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시에 종된 사업장이라는 게 이제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된 사업장이 본점이죠. 그러면 주된 사업장에 종속되는 종된 사업장, 뭐 본점, 지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런 종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다. 아니죠.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신고는 각각 하는 거고 납부만 본점에서 이걸 통산해서 납부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또 지점에서 또 낼 수도 있긴 있어요. 예, 지점에서 그러니까 본사에서 30원을 안 내고 그냥 지점에서 그냥 30원을 내도 되는 거예요. 법인에 한해서 개인 사업자는 이건 개인 사업자는 주 사업장에서만 내는 거고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에서 30원을 내고 종로에 안 내고 지점에서 그냥 30원을 납부해도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참고로. 자, 하여튼간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시 종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다. 자, 종된 사업장은 신고 의무는 있는 겁니다. 납부는 이제 본점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틀렸죠. 틀린 거는 벌써 2번이죠. 자, 3번 부가가치세는 0% 또는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우리가 수출할 때는 이중과세, 국제 간의 이중과세 방지 때문에 0% 한다라고 했었죠. 자,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한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꼭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세무서장한테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이제 2번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요 내용 문제도 한번 보시라고 여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가 납세 의무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총괄납부 제도와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수업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